불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제법공, 즉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건 변한다 라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건 변한다? 근데 모든 건 변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건 변한다는 건 다 너무 당연하잖아. 제법공에 대해서 한번 쳐볼까? 바드한테 물어볼게요. 제법공에 대해서. 제법공이 뭐야? 제법공은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 중에서 고수가 구위. 제법공이 뭐지? 불교의 제법공 뭐야? 불교에서 제법공은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법공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며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건 공이다, 존재는 무상하고 존재가 공하다. 이거 공하다는 거 법륜스님이 말한 거 봤거든요. 법륜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랑 이게 있어요. 아,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책이랑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니, 아인슈타인 얘가 좀 안 좋다. 책이랑 스킨로션이 있어요. 스킨로션이 책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스킨로션이랑 이어폰이 있어요. 스킨로션은 이어폰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이 스킨로션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이 스킨로션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답해보세요. 큰 걸까, 작은 걸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크고 작은 게 있냐? 그렇지 않다. 크고 작다는 거는 인식 속에 있는 거다. 크고 작다는 거는 인식 속에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크고 작다는 거는 환상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공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 근데 정확히 더 짚자면은 이게 어떤 사물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라는 게 공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어떤 사물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끝. 그것이 공이다 라고 하면 또 거기다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끝. 그게 공이다 라고 하면 또 의미 부여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에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교 편을 들자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그냥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해주는 거지. 공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언어화시킨다는 게 참 왜곡이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거겠죠. 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작은 것도 없고 큰 것은 없다, 어떤 것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이거를 공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제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왜곡돼서가 아니라 그건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의미 부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거죠. 그 소리 있잖아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손가락이 언어거든요. 말이 손가락이야. 그래서 이 달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게 공이다 라고 하면 또 공이다, 이게 공이다 라고 또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가리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끝.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야 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뭔가 누구한테 들어서 깨달을 수 없어. 그냥 스스로 느껴야 돼. 과학 공부하다 보면 허무주의 같은 거 오지는 않아요? 안 와요. 허무주의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건데, 저는 의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허무주의는 안 와요. 아니, 있다고 생각하다가 없다고 했을 때도 사실 없는 거를 진짜로 깨달았으면은 허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다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옛날부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막 주입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낙관적 허무주의가 뭐예요? 그 과학 채널 거기서도 막 다루던데, 낙관적 허무주의가 뭐예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낙관적 허무주의. 카미의 부조리주의에 공감을 했는데 광님 안 그러신가요? 부조리주의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낙관적 허무주의든 카미의 부조리주의든 뭔지 말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한번 바드한테 물어볼까? 낙관적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의 한 형태로 삶의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낙관적 허무주의자들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무의미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최대한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관적 허무주의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낙관적 허무주의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최대한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본인의 마음이 나아진다면은 완전 좋은데, 나는 이것도 그냥
아직도 이것도 의미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의미 찾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데, 의미라는 거를, 여러분, 의미라는 거를 된장찌개 괴물로 바꿔봐요. 그러면 낙관적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의 한 형태로 삶에 된장찌개 괴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 아니 그냥 없는데 뭐 그게 없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라고. 긍정적인 건 또 뭐야?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뭐야?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뭐야? 이게 애초에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좋고 나쁘고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있는 거지, 세상에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틀린 것은 없거든요. 근데 옳은 것, 틀린 것,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산다는 그 마음가짐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긍정적으로 살 게 뭐가 있어? 그냥 옳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의미가 없으니 그냥 즐기자, 막 이런 게, 의미를 된장찌개 괴물로 바꿔봐. 그러면 된장찌개 괴물이 없으니 그냥 즐기자 이러는 건데, 아니 뭐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길래 그냥 즐기자, 그래도 낙관적으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가 없다는 얘기 너무 좋았어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감사해요. 담비님이 진짜 깨달았나봐요. 너무 훌륭한 위대한 담비님이 깨달으셔가지고 저한테 담비 같은 메시지였어요. 낙관적 허무주의. 세상에 정해진 의미가 없으니 내가 의미를 정할 수 있다. 세상에 정해진 된장찌개 괴물이 없으니 내가 된장찌개 괴물을 정할 수 있다. 카미 부조리주의. 물어볼게요. 카미의 부조리주의. 카미가 그 사람이잖아요.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왜 자살을 안 하는가이다. 나머지는 디테일이다. 이렇게 말한 게 카미죠.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주의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동의가 안 되네. 그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안 되고, 읽을 게 많은데 지금 벌써 동의가 안 되네. 카미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죠.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세상은 항상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해할 게 없어. 그 결과 인간은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카미가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해야겠다. 알베르 카미 부조리주의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다, 불합리하다. 알베르 카미랑 만약에 살아서 대화했으면은 진짜 말 안 통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너무 이거에 꽂혀 있어. 이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게 무의미하고 부조리해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그러고, 뭐가 불합리하고 뭐가 부조리해? 도대체 뭐가 불합리하고 뭐가 부조리한 거야? 인간이 이러한 부조리에 굴복해서는, 뭘 굴복할 게 뭐가 있어? 뭐에 맞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는데, 인간이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카미가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뭐를 부조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이게 부조리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쟁이 터진 거지. 이게 왜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빠져드는지는 좀 알겠다. 카미의 사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래서 많이 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부조리를 이겨내고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냥 힘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이게 부조리주의였구나. 여러분 때문에 공부하게 된다. 나 이거 라이브 방송 몇 번 하다 보면은 좀 아는 거 많아지겠다. 부조리주의. 야, 너 카미의 부조리주의 알아? 너 카미의 부조리주의도 모르면서 지금 부조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일 수도 있을까요? 뭔 말이에요? 부조리 이론. 세상에는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합리적인 이해를 얻고자 바둥바둥 한다. 세상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일은 어떻게 존재해요? 세상에 의미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 같은 것도 없어요. 합리적인 게 뭐야? 합리적인 게 뭘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건가? 뭐가 합리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 의미라는 것도 없고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가면은 인간이 당연히 의미를 추구하는 전제에서 부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맞아요. 근데 봐봐요. 카멘은 인간이 당연히 의미를 추구한다는 전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은 당연히 의미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영원히 의미를 추구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의미 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회가 의미를 추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거지 당연히 의미 추구하지 않아요. 어린이를 보세요. 애기를 보세요. 애기들은 그냥 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그냥 살았는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커서 의미를 추구하게 됐겠어요? 사회가 의미를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중에 누구든 이 지구에 아무 사람 없이 이 만들어진 사회 구조도 없이 혼자서 이 지구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애기로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그냥 뭐 밥 먹고 자고 하다가 그냥 죽고 그랬을 거예요. 뭐 의미를 찾으려고 막 이거 뭔 의미지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연히 의미를 추구한다는 전제는 틀렸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삶이 단조롭지 않나요? 어딘가에 의존하기도 하고 목표에 답을 찾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도 허상을 쫓는 게 행복하다면 허상을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허상을 만들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단조롭지 않나요?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 생각에 갇혀서 살거든요. 저처럼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진짜 다채로운 삶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형아님, 그런데 세상 모든 규칙과 법은 의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법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 가장 센 종이니까 인간끼리 서로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면은 우리끼리 손해보니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휴전을 한 거예요. 휴전. 그냥 트루스를 맺은 거야. 왜냐면은 우리 뭐 누구 때리면 안 되고 누구 살인하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돼지, 소, 닭, 말 다 죽이잖아요. 그냥 다 죽여. 모든 종을 다 죽여. 일생을 감옥에 갇혀놨다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랄할, 그들의 표현으로는 악랄할 수 있는 짓을 하면서 법으로는 다 허용하잖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우리보다 약하니까. 걔네를 다 잡아먹으면은 인간끼리는 다 이득을 보니까. 그래서 법을 정한 거지. 법은 뭐 의미도 아니고 선과 악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합리적인 것을 정의 없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사람이 서로 그 정의를 통일시키면 그 둘만에게는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실제하는 거겠죠. 그 둘 사이에서는. 우리는 다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잖아요. 근데 이미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어. 왜냐면은 이미 다 가상의 것들 속에서 살잖아요. 의미 부여든 합리적인 거 부조리든 뭐든 다 가상이거든요. 성공, 특별함 다 가상이거든요. 다 이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어. 이미. 어떤 다채로운 세상을 살고 있나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대차로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오감으로 느낄 때 느낄 수 있는 진짜 엄청나게 다채로운 진짜 완벽한 천국 같은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말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